네,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11월 7일 일요일 밤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다음 주에 4일 기준으로 해서 개최가 될 중국 공산당의 19기 6중전에 관련한 뉴스들, 주요 매체들 통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봤는데요. 중국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우선 여기 보면요. 인민일보를 인용을 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11월 8일부터 개최가 되는 6중전에 관련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그러니까 6중전회가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19기 6중전회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차후에 주요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인민일보가 관련 기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표로 표시가 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한 것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를 상대로 관련 사항 보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산당 100년 역사의 중대한 성취 및 역사 경험 문제의 종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공산당中共中央의 100년 분투 중대한 성취 및 역사 경험 관련한 결의안을 심의한다는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这份决议有多重要? 이러한 결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위대한 성취 4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보게 되면은 제가 번역한 거 위주로 해서 쭉 보겠습니다. 100년 역사 공산당은 인민 지도를 했다. 신민주주의 혁명 창조란 위대한 성취이다. 사회주의 혁명 건설 창조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개혁 개방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란 위대한 성취를 달성한다. 했다. 신시대 중국 특서社会主义 창조, 그러니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창조한다. 뭐 그렇게 해서 4가지의 중요한 성취를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조금 다소 생소한 단어들, 그렇지만 중국 이제 정치나 경제나 여러 부분을 보게 되면 늘 나오는 레퍼토리처럼 반복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대 100여 년 굴욕의 역사에서 들고 일어섰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된 내용이고요. 5천여 년 문명 역사를 가진 중화민족 역사가 전면적인 현대화로 치닫게 됐다. 500여 년 사회주의 사상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 국가 중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린다. 조금 자화자찬한 내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중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은 가운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밝은 앞날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적 경험을 종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이 새로운 국면에 선 중국 공산당이다. 신시대 흐름 속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혁명 추진, 투쟁 역량 제고 및 위험과 도전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식의 한자로 나와 있다 보니깐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체가 조금 딱딱하고 우리말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점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쭉 이어나가 보면은 이 공산당은 유물사관을 견지하고 100년 분투한 역사 가운데 공산당의 사관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도 우리 공산당,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해야지만 지속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육중전에서 이런 큰 흐름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토의하면서 비공개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한번 사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쭉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 과거 100년 공산당은 인민 역사의 우수한 답안을 내놓았다. 조금 메타포적인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대동단결시키면서 이 새로운 100년 목표를 내놓는 새로운 시험 단계 초입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시대라는 것은 시험의 출제자이며 공산당은 시험을 푸는 당사자, 시험을 푸는 뭐 수험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민은 그 답안을 읽는 대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는 이 집단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개혁 개방 이후에 6중 전에 중국 공산당의 6중 전에 심의 통과된 사안을 조금 표로 붙여본 것인데요. 1981년 같은 경우는 건국 이후 약간의 역사 문제 결의, 뭐 보니까 historical resolution이라고 영미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고 채택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1986년에는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지도 방침 결의, 그다음 1996년에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 강화에 대한 약간의 중요 문제 결의, 2016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하의 당내 정치 생활 관련한 약간의 준칙과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조례 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대 변화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다분한 이 심의안이 5년 단위로 6중 전회에서 발표되어 온 전례가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음 주부터 4일 동안 개최될 이 6중 전회 제19기 이 6중 전회를 그래도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지 않겠나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미권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 발췌한 부분 토대로 한번 쭉 보게 되면요. 우선 뉴욕타임즈의 뭐 크리스 버클리라는 사람은 중국의 미래 방향성 조성을 위해서 시진핑이 과거를 새롭게 쓰는 중이라고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To steer China's future, she is rewriting its past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 결의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resolution officially reassessing 쭉 나오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지위가 공고화될 것이다라는 속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요. 시진핑은 또다시 5년간 중국에서 넘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장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진 사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를 보게 되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 세 번째 임기를 준비하면서 과거와의 문을 닫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historical resolution, history resolution, 역사적인 결의라는 부분을 과거의 그런 사안과는 문을 닫고서 새롭게 신시대 중국 특色 社会主义라고 해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그렇게 시진핑 주도하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국의 미래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지도자 가운데는요,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 두 사람이 공산당의 역사를 판결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 사용된 바가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역사에 대한 내부 논쟁을 없애고 새로운 어젠다를 내놓고서 이 권력 집중화되는 그 부분에 효력을 발휘한 바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중국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연임 제한을 없앴던 그 시진핑 2기였습니다. 장기 집권에 대한 그의 야욕이 드러난 만큼 이 장기 집권에 대한 부분 내년 이 하반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본 언론 한번 체크해 봤는데, 같은 논조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산케이 신문이고요. 이번 6중 전에서 역사 결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치 노선이 맞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덧붙여서 이 시진핑의 권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면은 역사 결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 간단하게 한번 첫 문장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중국 16기 6중전에 관련한 국내 매체들의 주요 내용,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주요 내용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내용들 한두 줄로 묶어본 요약표이고요. 한겨레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 전망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 이념적 기조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결의 직후에 폐지된 이 당 주석직의 부활 가능성도 눈길을 끈다고 논평하고 있고요. 동아일보는 이 시진핑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반열에 올리는 이 작업이 진행될 듯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홍콩 명보를 인용해서요. 새 결의에는 시 주석의 업적을 공고히 하고 내년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로 이 3연임 할 수 있는 길을 닦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경제는 역사 결의, 공동부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서는요, 신화통신의 뉴스를 인용을 해서 시진핑 새로운 개혁이 덩샤오핑 개혁 계승이자 새로운 돌파구이다. 이 공동부유 정책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번 역사 결의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네, 뉴스원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소식통 영미권을 대표하는 시장 경제 뉴스 이 통신을 인용을 하면서
시진핑 장기 집권 통해서 중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요. 그는 지도자로서 통일을 이룩하거나 국가를 분쟁으로 이끈 지도자로 유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조금 부정적으로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것은 이 중국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각이 나서요. 한번 내용을 중앙선대에서 나온 내용을 좀 붙여본 것이고 주목할 부분이 있어서 한번 형광색 칠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경희 교수는 군주가 무질서 상황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나라가 붕괴되는 만큼 이 단기적인 소학으로 장기적인 거학을 막아야 한다는 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맞아서 이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라는 흐름이 단기적인 소학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그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더욱 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키아벨리즘을 끌어온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군주가 정사악한 행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단번에 효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선정을 베풀어 시민들의 존경을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키아벨리즘을 최근에 중국 당국 시진핑 주도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강화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관련돼서 제 생각들을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중국 육중전에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나오는데 역사결이라는 부분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논의는요, 이미 밑작업은 다 된 것이고, 공공연한 비밀로 시장에서는 이미 어떻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사악한 행동은 단번에 효율적으로 단기적인 수학으로 장기적인 거학을 막아야 한다면서 최근에 중국 당국발 규제 강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제공해주는 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 중국 당국 규제 강화에서 마키아벨리즘 향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규제 강화라는 것이 차후 상황 따라서 너무 단번에 강하게 나왔으니까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 규제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 이 해소 기간도 조금 앞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의 영향력은요, 이번 이슈는 형식적이고 상징적이며 정치적인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는 선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이 최근에 정치적인 뉴스나 국제 정세에 있어서 이 육중 전에는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강하게 압박하고 시진핑이 장기 집권 권력 구도를 완성한 후에 중국의 정국이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 2022년 내년 하반기, 빠르면 2분기에는 이 직접 금융시장, 즉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중국의 그런 시장은 좀 맑아지지 않을까. 그럼 좀 긍정적으로 고개를 치켜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해석을 한번 내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근거를 두냐면요. 중국인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어쨌든 실사구시 굉장히 실용 이용 후생 이렇게 우리가 뭐 국사 시간에도 배운 바 있는데요. 실용성과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중국인들이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란 곳은 싱크탱크 엄청난 인재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뭐 행정적인 역량, 정치적 역량, 정치꾼들, 행정꾼들 수십 년 동안 이제 지방 정부에서 몸담으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단련해온 멀티플레이들이 어, 어, 같이 공유하고 사회를 만들어가고 중국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중국 공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익과 손해에 있어서 셈이 정말 빠른 민족인데요. 그렇게 제가 결론 내린 바를 봤을 때 지금의 당국발 규제 강화라는 것은 단기적인 불확실성, 악재로 해석이 되며 점차적으로 풀어주는 식으로 해서 중국의 경제 회복에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금 완화되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봅니다. 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전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여전히 내년까지도 조금 나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역시도 그렇게 보는 흐름은 맞는데요. 조금 그래도 반골로 생각하면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전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다 보니까 내년 2분기, 빠르면 2분기 아니면 하반기 조금씩 중국의 직접 금융시장은 회복세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의 변곡점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주시를 하면서 그 변화되는 이제 변곡점에서 한번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우선 중국 육중전회라는 정치적인 행사 다음 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것이고요.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된 뉴스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시를 하면서 중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중국 시장을 그리고 중국 사회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면서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하루하루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